네, 이제 자소서 문항들의 특징들을 좀 알아보고 현대차 그룹 금융 계열사별 입사를 위한 합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어땠나요? 뭐 학생들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대차 계열사의 자소서는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질문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량, 인성, 로열티를 물어보는 검증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는 좀 보기 어렵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좀 미리 작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 공채에서 자소서 항목에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또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주원쌤이 보실 때는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네. 하반기에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학생의 편, 그러니까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픽스가 돼 있더라고요.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계열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량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량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안 바뀔 것 같고요. 조금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소서의 문장은 조금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장은 바뀌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본질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뜨고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말, 8월 달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좀 미리 작성을 많이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지원하는 내가 이유, 그다음에 그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게 항목들을 구성을 해서 좀 써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 계열사 금융 파트라고 하면 내가 왜 금융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은행이 아니라 우리 비은행, 제2금융권에 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캐피탈사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내가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자소서의 스타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썼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개 업종과 3개 직무 정도를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미리 썼으면 좋겠고요. 떴을 때는 그때는 쓰는 게 아니라 제출한다는 기분으로 조금 많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원을 많이 하셔야지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기회가 있어야지 인적성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셔가지고요. 시즌 때는 이제 시즌이 됐을 때는 자소서 쓰는 게 아니라 내시고 인적성 공부와 조금 본인의 컨디션 관리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게 하나 없겠지만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 현대에서의 항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의 항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경험에 대한 기술을 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조금 경험을 정리를 요즘 많이 해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경험을 좀 정리를 해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험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항목들에는 되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항목 What makes you mov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모리퍼시픽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치관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건데, 여러분들 본인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나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라고 하는데, 이게 취업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성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본인하고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열정, 뭐 나눔, 희망, 소통,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표면적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핵심적인 저의 가치관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기회가 줄어들면 그게 그때부터 늘는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노력도 있을 거예요.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부분들, 먼저 연락을 하고 약속을 한번 만들었다면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회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요한지를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미리 정리하셔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모리퍼시픽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란 말이에요. 평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다, 추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보편적으로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면 또 아름답지 못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별성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은행에 있을 때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다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행복합니까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생각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행복, 아름다움,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 이러한 단어들은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조금 더 가까운 거. 그러니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추상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